네, 국가철도망 구축에 지역 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철도는 낭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교통 인프라와 물류 운송의 핵심으로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철도망은 한 나라의 혈맥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우리나라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인프라가 뒤처졌던 호남권이 이번 기회를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의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까? 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망을 결정을 하는 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은 10년 주기로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이 만들어집니다. 계획안이 수립되고 5년 단위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계획안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광역철도망이라든가 내륙 간의 철도라든가 여러 망들이 나중에 수립될 수 있거든요. 또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사업 계획에 우리 지역에 국가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양 의원님 5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경제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미 그 타당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반영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반영이 된다면 사업의 어떤 추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열심히 이렇게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5년, 10년의 철도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지난 2019년에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비전 2030 이걸 발표했을 때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 네.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요것도 보면 철도고 대도시권 교통도 철도고 왜 이렇게 지금 철도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철도망의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효율성에 있어서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송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빠름이라든가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교통수단보다 좀 낫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량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전하다. 즉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반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서 환경적 부분에 있어서 철도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철도망 사업을 많이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역 단위의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시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등이 있는데 철도에 대한 중요성들을 그만큼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청권 이런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철도망 건설이 지역에 그만큼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양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도는 미래 교통수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공부바퀴가 300km 이상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를 타는데 안전벨트를 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이 아는 거예요. 미래 교통은 철도 시대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비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들은 1도시 2 고속철도 정차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역 외에 구포역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 외에 서대구역을 철도역, 고속철도역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원래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있습니까? 다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의 총 킬로수 그리고 지역마다 그 국가철도망에 깔린 키로수 이런 통계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호남 지역이 뒤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역 대중교통에서 철도망에 대한 수송 분담률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광주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수송 분담률, 즉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수도권은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권은 25.5%. 대전은 11.6%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울권, 즉 저 경남 쪽 부울권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주는 현재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게 제일 낮은 부분들은 철도 교통이 발달을 하면 교통비가 절감이 된답니다. 즉 가계에서 지출하는 교통비가 12%에서 8.5%까지도 절감시킬 수 있는 효율을 보이고 있다. 실생활에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금 이제 네 번째 계획을 세운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30년 전의 계획부터 쭉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4차 계획들은 이전 계획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른 겁니까? 1차 국가철도망 사업은 노선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전국을 X자 형태로 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1차 철도망 사업이었고요. 2차는 수요 찾기가 중심이었습니다. 3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깔려있는 철도망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중심적으로 해서 과거에 세웠던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차 국가철도망 사업이었고요. 지금 4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상임위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4차 철도망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가장 중심에 놓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까지 남과 북 우선적으로 되었었다면 지금은 동과 서를 잇는 그리고 광역과 광역을 잇는 그리고 광역 내에서 철도망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즉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화 시대를 대비해서 남에서 북을 잇는 철도망과 남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국까지 철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취지라면 네. 이쪽은 철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자치단체들이 많이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역세권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커다란 혜택이고요. 국가 철도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사업들이 반영이 되도록요.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4차 철도망 계획. 이 광주 전남 자치단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전략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먼저 조호섭 의원님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4차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요. 4차 계획이 공청회를 거쳐서 6월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게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추진한 노선은 총 4개 부분입니다. 하나는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광주에서 화순 간 광역철도 그리고 광주에서 나주 간 광역철도 그리고 광주역과 송정역에 지금 노선이 있는데 그걸 복선화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광주에선 4가지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 의원님, 전남에서는 어떻게 노선을 요청하고 예, 있습니까? 달빛 내륙철도는 그 광주에서도 같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광주 나주, 광주 화순 광역철도 또한 같이 공동으로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그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철도를 요청했고요. 산업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무늬만 그 고속철도인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요. 어떻게 해저턴을 뚫어서 제주도를 바로 고속철도로 연결하자는, 그래서 호남철 고속철도를 바로 제주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사업들도 제안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철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차량 정비 기지를 그 여수에 한번 건설해 보자는 그런 제안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달빛 내륙철도는 공통적으로 광주 전남이 같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화순 광역철도도 같고, 광주 나주 광역철도도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럼 이 각 노선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하고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10년 전부터 추진이 돼 왔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주 대구 완측 편의상 달빛 내륙철도라고 하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1차, 2차, 3차 즉 15년 동안의 도시 철도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업이 아니라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추진되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경제성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달빛 내륙철도가 경유하고 있는 지역이 뭐 예를 들면 광주에서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해서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가는 건데 낙후도가 전국에서 110위권에 있는 평균 낙후도가 그렇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뒷순위로 밀려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4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반발을 해왔던 공간입니다. 즉 수요가 있어야 건설하겠다는 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인데 거기에 따르다 보니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그렇죠.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게 경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성, 균형 발전성이 있는데 재작년에 균형 발전 점수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요가 없는 곳, 즉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공급을 먼저 하고 수요를 창출하자. 우리 철도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목포 가는 선 같은 경우도 송정역을 하루 이용객이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6천 명인가 7천 명 이용할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만 명 이상이 하루에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도 비좁고 역사도 비좁고 그래서 거기다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올해 공사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처럼 공급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맞춰질 수 있다. 철도 사업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달빛 내륙철도가 완성이 된다면 지금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달빛 내륙철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뭔가 또 다른 도시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역 같은 경우는 KTX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광주 송정역에 비해서 많이 좀 낙후되어 있다는 건 뭐 당연히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달빛 내륙철도가 광주역을 거쳐 운행이 된다면 광주역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올 것이고요, 금융, 그리고 교육, 환경, 주거 시설이 들어서
서게 된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광주역이 될 것이고 주변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광주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좀 드리면요. 제가 국토교통상임위원회 희망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광주역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광주역은 일단은 달빛 내륙철도는 송정역에서 광주역을 통과해서 지하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 경전선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선은 광주역에서 출발해서 광주 송정역을 거쳐서 혁신주구를 거쳐서 저기 보성 쪽으로 장흥과 보성 쪽으로 가서 순천으로 연결돼서 순천에서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선이 경전선인데요. 네. 그것도 광주역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2호선은 광주역 뒤편에 머물게 되고 그런 이렇게 뭐 교통의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뭐 철도 교통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혁신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혁신지구를 광주에 선정을 했고 그 혁신지구 선정됨으로 인해서 거의 1조 이쪽 저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근처가 경제의 중심권으로 만들어질 거고 또한 지금 광주역 때문에 남과 북이 절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교통이 막혀 있는데 그것을 북구청에서 신호를 향하는 도로를 지금 뚫어야 된다라고 그 시민들의 열망을 그럼 실현시키고자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무래도 전라선의 고속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여수까지 한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무늬만 고속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라선의 고속화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한 사업 중에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확률이 높은 사업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전라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은 KTX인데 선로는 구선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km 정도의 속도밖에 못 냅니다. 그런데 그 익산에서 여수까지 고속철도가 건설이 된다면 약 한 30분, 4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주에서 뭐 곡성, 여수, 순천만에 이르는 곳은 어떻게 보면 관광의 핵심 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여수 광양만 순천 지역은 그 2018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3천만 명이 찾았고요. 3천만 명. 매년 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3시간 반 같으면 어떻게 보면 통행 시간의 임계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3시간 반까지 버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좀 단축이 된다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이 그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뭐 혜택도 전북도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문제는 그겁니다. 전라북도 요구안과 전라남도 요구안이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라선은 익산에서 여수 가는 선을 전라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전라북도의 요구안은 익산에서 익산 여수 간의 일부 선로를 직선화시켜달라라고 해서 사업비는 좀 적게 들어가죠. 근데 시간 단축은 한 25분 정도 시간 단축이 되는 거고 전라남도의 요구안은 익산에서 여수까지를 직선화해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즉 부분 직선화냐 전체 직선화냐 새로운 노선이냐 즉 KTX 전용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전남도의 요구입니다. 전남의 요구는 전용선을 깔아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북은 기존 선에 비해서 꼬불 돼 있는 선만 좀 직선화 좀 시켜달라. KTX 전용선으로 그 요구에 있어서 전남도의 의견으로 보면 약 50분 정도가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3시간 5분 정도인가 걸리는데 전남도의 의견으로 가면 2시간 한 10분 정도? 그렇죠. 예, 뭐 그만큼 그렇게 단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전북 의견은 그보다 조금 더 연장이 되는.
또 이제 광주하고 전남을 그렇죠.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그런 철도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나주, 화순 이렇게 연결하는 게 광역 철도 구축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주 소태역에서 화순의 전남대 병원까지 가는 선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커다란 이견이 없이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노선상에서도 커다란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나주 가는 선, 즉 광주 상무역에서 1호선인 상무역에서 서광주역, 그다음에 남평역, 혁신도시역, 나주역을 가는 선은 광주하고 전남은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남은 거기서 추가로 나주역에서 평동역으로 이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노선을 가지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도 서로 달리 있습니다. 이 노선이 왜 이렇게 조금 엇갈리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엇갈렸다기보다는 전남에서는 그 나주역에서 평동역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망이나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번 것은 전남이 조금 더 추가적인 욕심을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남은 조금 더 나주에서 평동까지 더 그렇죠. 한번 연장을 해주라 이런. 아까 전라선 고속화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광주 입장에서는 광주 상무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아니면 나주역까지 가는 선이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선이고요. 그리고 나주역에서 저기 평동역으로 가는 선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는 거고 엊그제 광주 쪽하고 전남 쪽 교통 책임자들을 제 사무실로 국회로 불러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 바 있어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똑같은 노선을 가지고 시도 간의 의견이 달리 제안을 하게 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계속 안 넣어주려고 하는데 특히나 나주 하순간 광주 하순간 광주 나주 간 경제성 BC라는 게 0.5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공동으로 노선을 가지고 와도 부족할 판에 의견이 각자 다르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광주에서 나주간 같은 경우가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 나주역까지 가는 노선은 아까 같거든요. 그런데 전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나주역에서 송정역을 연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평동역으로 가서 평동역에서 송정역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을 연결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광주시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인정한다, 존중한다, 전남도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광주시 안에 경기 안에서 평동역으로 연결하는 선은 광주시는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30%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문제는 운영비 문제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100%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노선별로 분담을 해서 건설하고 분담해서 운영비를 제출해야 되는데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동역에서 나주역 간의 그 철로는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차라리 광주시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있는 호남선, 네. 즉 나주역에서 송정역으로 드는 호남선이 있거든요. 그 호남선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가철도망 구상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요. 최근 지역 균형 뉴딜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초광역 경제 공동체 구상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호남권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이런 구상이 철도망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신가요?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 맞서서 각 지역
지역별로 메가시티를 구성을 해서 경제권을 형성을 하자. 그래서 지역이 살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역 통합에 대한 이야기고 메가시티 이야기입니다. 부울경의 경우 광역교통망 관련되어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 내부에. 거기에 맞춰서 부울경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또 부울경 3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우리 공동으로 이거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 지역에서는 철도 노선 하나만 가지고도 전북 입장 다르고 광주 입장 다르고 전남 입장 다르고 그러는데 부울경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선 고속화 사업, 그다음에 나주 광주 간, 그리고 달빛 내륙철도 관련되어서 광주,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광역철도망에 대한 공동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 공동 협의를 만들기 위해서 실은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1차적으로 광주와 전남만 제 국회의원회관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 영역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역 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이 4차 국가 철도망, 광주 전남 노선들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이것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건가요? 모든 사업에는 내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업들 같은 경우도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5조까지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광주에서 화순간, 광주에서 나주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 BC 0.5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고요. 달빛 내륙철도도 0.5 이쪽 저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로 하다. 경제성을 아예 또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재정당국에서는 그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이 또 잘못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그걸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이게 한국 KDI에서만이 그걸 하고 했는데 예전에 2019년도에 아마 그것도 바뀌었을 건데 점차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만드는 것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연합해서 정부에 공동 대응하는 이런 자세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너무 이제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철도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건설 비용이 도로에 비해서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번 건설해 놓으면 또 노선을 바꿀 수도 없어요. 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용하다가 조금 이렇게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보도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행사 집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철도 같은 경우는 철로 그러니까 철도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배타적인 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제성을 많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나 그 지방에 좀 열악한 철도 SOC 제공이 됐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지역 균형 뉴딜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보급이 철도망 미래 교통수단은 이렇게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조와
그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 조 의원님 이제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제 정치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언젠가는 실현됩니다. 국가 그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 되면 조금 빨리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지역 출신의 뭐 정부 관료들의 어떤 역할들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조호섭 의원님, 양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가져오면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에 그렇죠. 계시니까 네.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동의 의견을 가져오면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아유, 어깨가 무거워졌으면 지금도 무겁고요. 더 좋겠습니다. 지자체 간에 소통 협력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박사님 말씀처럼 지자체에서 공동의 의견을 가져오면 1차적으로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영된 사업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뒤로 밀쳐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막을 것인지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제도적 부분들이 필요하면 제도적 부분들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깨에 많이 무겁게 국회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호남권 광역철도망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사본색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새학기를 맞이하는 광주 교육당국의 준비 상황을 살펴봤고요.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을 좌우할 광역철도망 구축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시사의 본질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